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학과의 최용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최근에 창업한 회사인 폴트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폴트레이는 Portray the Invisibles, Redefine the Medicine이라는 기치 하에 어떤 신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약물이라는 것이 사실 개발됐던 과정과 다르게 실제 환자한테 투여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데이터라던가 이러한 것들에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기존에 보지 못한 데이터를 바로 이러한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불확실함을 클리어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CEO를 맡고 있는 이대승 대표, 그다음에 기술 이사를 맡고 있는 CTO인 제가 함께 창업을 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외과 의사로서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나 또는 조직에 대한 적출,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한 것들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나건중 교수가 함께 참여를 하였고, 드럭 개발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기존에 해오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임영준 교수께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어떤 약물 개발과 관련된 웹랩, 새로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AI 같은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드라이랩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인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실제 신약을 개발을 해놓고 이것이 어떤 셀 수준이나 인비트로 레벨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투여되거나 또는 동물에게 투여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변화와는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최근의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작은 몰레큘, 즉 작은 분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러한 분자들을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분자의 분포가 저런 어떤 종양 덩어리에서 저렇게 분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저 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을 하여서 인체에 투여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우리가 개발한 신약이 실제 인체나 생체에 투여됐을 때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못 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신약의 상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자 타겟을 목표로 하지만 이 우리 생명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분자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굉장히 큰 파동들이 점점점 이어가듯이 하나의 분자를 타겟하는 약물을 건드렸을 때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이러한 분자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생물학적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부작용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대하지 않은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들, 또는 기대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즉 현재 하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찾아내고 그것을 생체나 또는 인체에 투여했을 때 여러 임상시험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을 놓고 디벨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또는 약물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는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럭 디벨롭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또한 모든 변화들을 찾아서 신약의 방향성 자체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크게 주목한 기술은 다음 세 가지 기술입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최근의 기술인 AI를 도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명체의 변화들을 어떠한 인체나 생체 내에 변화를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가진 상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는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어떤 약제 자체를 추적할 수 있는 이미징 기술까지 더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기존에 보지 못한 데이터들을 찾아 나가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목한 기술은 바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공간 전사체라는 기술입니다. 이 공간 전사체라는 기술은 올해 초에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메소드에서 선정한 바로 올해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조직에서의 어떤 전체의 어떤 분자적인 변화들, 유전자 발현 정보를 어떤 조직 자체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보존을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지도처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뭐 종양 조직이라든지 염증 조직이라든지 또는 뇌,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조직에서 모두 다양한 셀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조직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지도처럼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2만여 가지 진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요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AI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약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기존의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게 어떤 공간적으로 정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융합하면은 이 약물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공간전사체와 약물 자체의 분포를 같이 융합해서 분석한 어떤 하나의 스키마틱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검은 그림 내에 빨간 어떤 형태로 보이는 그림은 어떤 특정 드럭,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는 어떤 드럭에 대해서 형광 추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로 획득을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한 이 공간전사체라는 기술은 단순히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공간 정보를 같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완전히 이미지와 오버레이해서 함께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약물 분포가 왜 이곳에 많이 분포를 하는지, 또는 우리가 기대한 타겟으로 왜 가지 못하는 영역을 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분자적인 정보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이 정말로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세포가 분포하는 대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신약이라는 것을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제가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약제 한 가지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실제 개발할 때 이 약물이 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약물을 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몰레큘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신약과 어떤 기존의 약물 같은 것들을 같이 병합을 했을 때 조금 더 약물의 투과도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더 개발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제스션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약효 자체에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초기부터 세울 수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임상 실험이라던가 임상 시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희가 어떤 서비스 절차 자체를 마련을 해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실험 샘플 데이터 준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그다음에 이 AI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하여서 적절한 약물에 대해서 효과나 어떤 약물의 분포를 분석하는 리포트까지 현재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약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약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함께 여러 협력기관과 함께 진행을 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조직 형광 영상을 획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 폴트레이트 드럭이라는 기술이 적합한가를 같이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폴트레이트 드럭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리포트를 받게 되고, 우리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어떤 세포와 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런 세포 분포들을 같이 찾아낼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기능적으로 어떠한 종양이나 어떤 염증이나 이러한 곳에서 어떤 특정한 바이올로지컬한 패스웨이들, 생물학적 변화들과 이 약물의 분포가 연관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적절한 리포트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폴트레이트 드럭이라는 기술은 약물을 현미경적인 수준에서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데이터들을 거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약물의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힌트를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약물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차후의 약물 개발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간전사체, 또 AI라는 기술, 또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을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저희가 어떤 MD로서, 어떤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최근에 갔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동반 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약물 개발의 트렌드 자체가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 발현이나
어떤 뮤테이션, 어떤 돌연변이 같은 것을 타겟으로 약물의 효과를 예측하면서 활용하는 동반 진단이 어떤 정밀 의의 큰 한 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최근에 가장 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저기 보이는 PD-1, PD-L1이라는 패스웨이를 건드리는 의약품이 현재 가장 블록버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초기에 특히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동반진단 마커라고 불리는 PD-L1에 대한 익스프레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저 PD-L1 정보 익스프레션이 높으면은 약물의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기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임상시험들도 PD-L1 익스프레션이 높은 환자들을 셀렉션을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의약품은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PD-L1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익스프레션들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사실은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어떤 수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잡한 암 조직을 대표하는 정밀한 지표가 과연 저렇게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분자 정보를 직접적으로 매핑해서 보다 더 적절한 환자, 보다 더 정확한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공간전사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간전사체라는 건 매우 최신 기술이고 이 자체를 실제 환자 한 명 한 명마다 모두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결국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 기술에서 바로 AI를 접목을 하면은 이것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바로 이 Portrait TM이라는 테크놀로지는 바로 이미지 기반으로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를 획득하는 기술입니다. 이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기술을 통해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는 기술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와 함께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저런 HN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 슬라이드를 저 공간전사체 데이터와 같이 융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즉 HN이 슬라이드 이미지를 가지고 공간전사체를 바탕으로 획득한 어떤 지역별 세포들의 분포들을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이는 공간전사체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쌓일수록 더 정확한 정확도를 보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트레이닝된 AI 모델은 결국은 환자의 조직 이미지, 즉 공간전사체 정보가 아닌 조직 이미지 데이터만 왔을 때에도 마치 공간전사체에서 구분한 세포 구조처럼 이 AI 모델을 적용했을 때 조직 내에서의 세포 분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공간상의 세포 분포를 조직 이미지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지표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게 되고, 현재는 저런 PD-L1과 같은 그런 마커들이 실제로 어떤 종양 조직 내에서 림프구라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향후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나 또 다른 세포들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이미지 기반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들이 계속해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이건 어떤 한 환자의 종양의 조직 사진이고요. HN이 조직 사진이고, 저희가 만든 공간전사체 데이터와 HN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AI 모델로 이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세포들의 분포들을 예측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렇게 5가지 정도의 세포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상태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밸리데이션과 임상적 활용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런 Portrait TM이라는 기술은 신약 항암제에서 주로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기반의 바이오마커 생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으로서 동반 진단을 임상 초기부터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특히 신약이 어떤 종양 미세 환경과 같은 어떤 특정 세포를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그 세포의 분포들을 우리가 초기부터 예측해서 보다 더 이 약품이 메커니즘적으로 더 잘 들을 환자들을 셀렉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보다 더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반 진단으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어내는 데이터가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어떤 연구 과정에서 목표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분자적인 정보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융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약물 개발에 적합한 타겟을 찾아내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병의 특기적인 세포나 특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분자적인 마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그 특이적인 분자 마커를 찾으면은 그것에 달라붙을 수 있는 안티바디, 항체 의약품이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타겟을 만드는 것이 바이오 신약 플랫폼 자체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목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코비드 19이 굉장히 초기에 있을 때 중국에서 얻었던 어떤 발플루이드라고 불리는 폐에서 나온 그 플루이드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포들을 분석한 단일 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굉장히 심한 코비드 19 환자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염증 세포에 나타나는 마커를 찾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도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표면 단백질을 찾아내는 데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특별한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인실리코 레벨에서 약물 자체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을 서제스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폴트레이트 타겟이라는 기술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기반의 신약을 위한 적절한 타겟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조직이나 다양한 세포에서 타겟 자체를 매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바이오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어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은 드럭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약품은 저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물질을 건드리더라도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약물의 효과를 어떤 한두 가지의 분자로 설명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간전사체와 같은 데이터들은 결국 숲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공간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유전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후보 물질 자체가 어떤 치료 후에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들에 주목을 하면은 이 약물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 이 약물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지 또한 이 약물이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쥐의 뇌 사진이 뇌가 되겠고요. 뇌에서 획득한 공간전사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떤 약물을 치거나 어떤 유전자 조작을 가한 그런 마우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이러한 공간전사체의 분포를 변화를 통해서 뇌의 어떤 특정 영역별 변화한 유전자에 대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물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모두 다 분자적인 수준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인포마틱스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어떠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능적인 설명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타겟, 우리가 궁금했던 타겟들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약물을 쳤을 때, 약물을 트라이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약물 트리트먼트 이후에 공간적인 정보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매핑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주목하는 이 공간전사체와 이미지 기술 그리고 AI를 통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모든 유전자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추적해서 약물의 기전을 새롭게 밝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에 대한 기전을 검증하고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작용들을 찾아내서 약물의 전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자체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4가지의 플랫폼 기술은 각각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을 크게 요약하면은 현재 보여드리는 저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처음에 적절한 타겟을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물질을 위한 어떤 유효 물질, 또 후보 물질을 발굴한 이후 전임상 시험을 거쳐 이 약물에 대한 메커니즘과 약물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타겟 서치부터 약물의 후보 물질들을 골라 나갈 때 가장 적절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폴트레이트 드럭이라는 플랫폼, 그다음에 약물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플랫폼,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들어가거나 초기 임상 시험에서 어떤 컴패니언 다이어노시스, 즉 동반 진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더 이를 더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저희는 앞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굉장히 긴 시간이 들고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더 성공적인 전략을 가져나갈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와 어떤 신약 개발을 갖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곳들과 같이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을 통해서 결국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세상에 많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스파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맨 처음 생겼을 때도 이런 플랫폼도 서울대병원에서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창업한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혼자 성장할 수는 없고 같이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고 또한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바이오텍이나 제약회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결국은 같이 협업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 관점에서는 결국 누군가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저희와 같은 포트레이가 모이고 연구자가 모이고 또 바이오텍이나 제약회사가 모여서 한 곳에서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바로 스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포트레이는 최근에 생긴 따끈따끈한 신생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저희는 설립한 건 2021년 7월 달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연구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바깥에 바로 있는 원남동에 현재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포트레이는 사실 결국은 굉장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기술은 앞에서도 보여드린 바로 공간전사체 기술이 되겠고요. 이 공간전사체 기술은 사실 여러 바이오텍들 또 여러 연구소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공간전사체라는 기술은 결국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요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신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세계 선두그룹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포트레이 창업과 함께 저희가 어떤 신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공간전사체 기술을 활용한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기술과 관련된 그런 코드들을 공개를 하고 논문에 대해서도 사실 선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어떤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에서 나온 기술들과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들을 그 논문에다 같이 올렸고 그러한 연구소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영국의 쌩어 연구소, 즉 어떻게 보면 유전체나 전사체 이런 기술들의 가장 대표에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그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이 자기네들 기대보다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는 그런 연락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저희가 어떤 세계 선두그룹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신약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레이가 갖고 있는 기술은 결국 신약 개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임상에 들어가는 임상 초기 단계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곳은 결국 이러한 어떤 신약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이나 또는 제약회사가 저희의 메인 타겟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약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트레이 드럭이나 포트레이 MOA와 같은 어떤 드럭에 대한 효과를 본다거나 드럭의 분포 자체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공간전사체로 해석을 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신약 개발 회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이 기술을 썼을 때 어떤 향후에 어떤 신약 개발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서비스 의뢰를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기에 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분명히 있는 신약 기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신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제약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함께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결국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 자산을 만들고 이 신약 자산 자체가 결국은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 또 폴트레이트 TM이라고 불리는 어떤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러한 형태가 어떤 연구자 레벨에서 쓰일 때 어떤 과금 형태라던가 또는 이것이 실제로 바이오마커로 쓰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약물에 대한 동반 진단으로서 이미지 기반 동반 진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폴트레이트 TME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약물을 쓰기 위한 필수적인 진단이 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경우는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볼 때 적절하게 활용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모델까지도 크게 긴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